안녕하세요, 로그입니다. 혹시 카카오톡 메시지가 갑자기 가지 않거나 혹은 유튜브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왜 이래? 불편해. 뭐 그런 생각을 주로 하실까요? 저는 요즘엔 와, 진짜 거의 개발팀 난리 났겠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이런 아찔한 상황에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올린 설문조사에서 막 회사 썰, 인생 썰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터졌던 대형 사고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첫 커리어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시작을 했는데요. 앱 개발할 때 항상 번거로운 부분이 앱을 안드로이드, iOS 각각 빌드하고 또 스토어에 올려서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해야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심사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데다 심사를 한 번 봤는데 막 하루가 넘게 걸릴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통과 후엔 또 유저들에게 배포되는 속도가 달라서 누구는 스토어에서 보는데 최신 버전이 1.5고 뭐 누구는 1.6이고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네, 아무튼 사건은 평화로운 금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 퇴근하고 기분 좋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요. 한밤 8시쯤에 회사 슬랙이 울리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한 개발자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캡처를 올리셨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앱 로그인이 안 된다고 뿔이 나서 별점 테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로그인이 안 된다 하면 예상되는 문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첫째로 서버 자체가 어떤 이유로 다운됐다든지, 뭐 둘째로 뭐 새로 배포된 로그인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도 큰 문제지만 사실 그날의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서 새로 회원가입했는데 앱이 이상해요. 테스트 버전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버전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와,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분 말씀대로 테스트용 앱이 실제로 유저에게 뿌려졌던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덧붙이자면 회사 내에서는 보통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두거든요. 프로덕션 환경은 실제 유저가 보는 환경, 즉 실유저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고요. 스테이징 환경은 로직 자체는 프로덕션이랑 똑같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환경이에요. 유저가 보는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테스트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그때 개발자 4명이 돌아가면서 격주로 배포를 했는데요. 그때 담당이셨던 분이 실수로 안드로이드 앱을 스테이징 환경으로 빌드해서 심사를 올렸던 거죠. 그리고 심사 통과 이후 자동으로 앱이 배포가 됐어요. 보통 배포 뒤에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금요일이라 다들 일찍 퇴근해버려서 아무도 확인을 못한 거예요. 네, 그간 제가 테스트하느라 올려놨던 데이터들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올려둔 귀여운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나무늘보 사진, 또 막 이런저런 애니메이션 짤, 그리고 지어놓은 제목이라고는 죄다 테스트입니다. 제발 되라. 이번엔 되겠지? 이래도 안 돼? 버그 수정 테스트, 찐막, 찐찐찐막, 이런 거 등등등. 아마 배포되고 3, 4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당시 유저가 많은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아마 못해도 뭐 몇십 명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황이 공유되자마자 CTO님을 비롯한 개발팀이 화상회의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다들 패닉에 빠진 상태로 모였어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앱 롤백은 안 되나 해서 찾는데 그런 기능은 또 없다 그러지. 코드 푸시도 그때는 안 쓰고 있었지. 앱 점검 중입니다 화면으로 뭐 막아보려 했는데 유지 보수가 안 됐는지 기능이 갑자기 작동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그날 할 수 있던 최선은 일단 앱을 스토어에서 내리고 프로덕션 빌드를 다시 올려서 앱 심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플레이스토어 쪽은 심사가 앱스토어 쪽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앱스토어는 막 심할 땐 며칠씩 걸리기도 해서 iOS 쪽이었다면 더 아찔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제 기억으론 그날 밤에 바로 승인은 났어요. 그 이후에 빨리 스토어에 반영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대로 해산을 하고 다들 각자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CS가 잔뜩 쌓여서 CS팀은 열심히 앱 삭제 후 재설치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됐고요. 서버 개발자분들은 스테이징에 가입한 유저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삭제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재밌었던 건 정작 실수로 스테이징 빌드를 올리셨던 개발자분은 주말에 슬랙을 아예 안 보시는 분이라서 월요일 날에 출근을 해서야 상황을 아셨습니다. 무튼 개발팀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그때 회사 CTO님이 좋은 분이셨던 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발팀 모두의 책임이다.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잘못이다. 그러니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해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사실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금요일 배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아무래도 휴가도 많고 퇴근도 빠르고 또 주말과 붙어 있다 보니 다들 약속도 많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잘 안 돼서 빨리 대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배포는 무조건 목요일 안에 하고 못했다면 다음 주로 미루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앱 빌드 과정을 최소 1명 이상이 같이 봐야 된다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끼리는 배포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치 코드 리뷰를 받고 나서 코드를 머지하는 것처럼 누군가 봐주는 사람을 둬서 실수를 방지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슬랙에다가 와, 배포쇼 시작합니다. 보러 오세요. 하고 공지를 하고 다들 그 사람 자리로 놀러 오는 듯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자동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환경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에 따라 일부 코드를 수동으로 일일이 수정해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작은 회사고 다들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러모로 미숙했던 것 같아요. 또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자동화 같은 거는 항상 당장 추가해야 할 기능에 밀리더라고요. 무튼 한동안 개발팀은 그 특정 버전으로 접속하는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관찰해야 했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유저는 다시 새 버전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 뒤로는 앱이 서비스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개발 버전이 스토어에 다시 올라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조치랑 별개로 제가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은 일단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라도 최대한 실 데이터처럼 만들자. 이게 한 번 이렇게 유출되고 나니까 너무 아찔해서 사진도 최대한 무난한 걸로 넣고 이름도 좀 진지하게 적고 있어요. 최대한 그럴듯하게 보이는 형태로. 사실 이 사태가 터지고 얼마 뒤에 CS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푸시 알림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캡처에 푸시 테스트, 땡땡이 테스트, 알람 떠 안 떠? 뭐 이런 게 잔뜩 떠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건 당시에 스테이징 쪽으로 가입을 했을 때 스테이징에 푸시 토큰이 저장되어서 그 뒤로 내부 테스트할 때마다 계속 알림을 같이 받으셨던 거예요. 이게 DB 계정만 신경 쓰고 푸시 토큰을 놓치는 바람에 그날 부랴부랴 토큰 정보도 리셋을 했습니다. QA분도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는 테스트할 때 우리 모두 화이팅, 뭐 오늘도 땡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뭐 이런 푸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서비스 오픈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면 최대한 실데이터랑 가까운 게 좋으니까요. 또 지금 회사에선 QA를 클라이언트랑 같이 하기 때문에 스테이징 환경도 강제로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얻은 교훈 두 번째는 앱 개발을 할 때는 정말 보험을 많이 들어둬야 된다. 웹은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또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게 되지만 앱은 중간에 스토어가 껴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앱 강제 업데이트 시스템은 필수고요. 또 코드 푸시 세팅도 비상시를 위해 해둬야 하고요. 서버에서 딸깍하면 뜨는 서비스 점검 화면도 만들어두면 좋고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앱 같은 경우엔 업데이트할 때 아직 이전 버전을 쓰는 유저를 고려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아무튼 썰은 여기까지. 그 뒤로 사건은 일단락이 됐었고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었죠? 긴 썰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은 아무도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 아직도 PTSD가 있어서 심사 올릴 때마다 지금 이거 프로덕션 맞나? 이거를 2-3번씩 확인을 합니다. 이미 탄탄한 배포 프로세스를 갖춘 회사에선 없을 일이겠지만 이게 작은 회사이기에 겪을 수 있었던 매콤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재밌는 에피소드로 남았는데요. 워낙 저도 주변에 썰을 많이 풀고 해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같이 일했던 분 보시면 연락주세요.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어요. 지난번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제 예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이벤트 결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버그 없이 사고 없이 즐겁게 코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